이는 CCTV에 기록된 6월 14일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의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 동행하던 친구의 몸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방어할 틈도 없이 결국 쓰러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식사 중이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격한 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며 범인의 대담하고 잔인한 행동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20초가량의 이 영상은 냉혈한 살인자의 범행 전 과정을 담고 있으며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인의 잔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또한 범인은 스스로 사형을 요청하며 법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행동이 계획된 것인지, 왜 범인이 고위 관료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저희가 곧 공개할 예정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놓치고 싶지 않은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모든 손님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어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피웅덩이에 쓰러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신과 주변에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몸에는 깊은 칼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인이 극도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소지한 신분증을 통해 경찰은 그의 신원이 중국 과학원 대학원이 학년에 재학 중이던 디아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와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고객들의 영상에는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을 카이시안으로 특정했습니다. 영상에는 디아오가 칼에 찔린 후 가슴을 감싸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이시안은 이를 보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친구의 목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서 있지 못하고 피웅덩이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카이시안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등을 4차례 더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 손으로 디아오의 머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칼을 사용해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상처는 약 토니스에 달하는 깊은 자상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의자를 들어 강하게 휘두르자 그제서야 카이시안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목격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범인은 일어서서 주먹을 쥐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디아오는 총 7차례 칼에 찔렸으며 그중 왼쪽 가슴을 찌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 그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초반에는 몇몇 동창생이 우연히 식당에 와 디아오와 카이시안을 마주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이시안은 즉각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창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 후 식당을 떠나자마자 카이시안은 갑자기 일어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디아오는 이를 방어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CCTV 확인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카이시안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디아오는 학교 근처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충칭에서 막 베이징으로 놀러온 카이시안과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자 디아오는 기쁜 마음으로 카이시안의 사진을 찍어 그들의 고등학교 친구 그룹 채팅방에 올리며 카이시안이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카이시안은 채팅방에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정작 그의 얼굴에서는 전혀 기쁨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음식을 주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디아오가 메뉴를 고르는 틈을 타 카이시안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친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디아오는 고통 속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지만 카이시안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디아오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친구였던 카이시안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카이시안은 행동을 멈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확인한 후에야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 극도로 잔혹한 행위는
단 20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을 완료한 후 카이시안은 도망쳐 벽돌로 된 구석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CCTV 영상에 기록된 카이시안의 범행 과정은 법정에서 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6월 14일 저녁 화물차 운전기사인 중화 부부는 아들 디아오가 사망했다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화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중화는 아들이 사망한 이유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다툼 끝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범인이 자신의 아들의 친구인 카이시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이 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해친 이유는 두 사람이 2009년에 서로 알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은 충칭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으로 특별반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미래가 밝아 보였던 카이시안과 디아오가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그들의 동창생들에게 진술을 받아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동창생들에 따르면 카이시안은 독단적이고 비교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뒤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반면 디아오는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실히 노력하며 경쟁보다는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두 사람은 7명의 친구와 함께 기숙사방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카이시안의 성적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카이시안은 학업 성취도에서 디아오를 앞섰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의 카이시안은 온라인 게임에 빠져 3과목에서 낙제하고 일반반으로 전학되었습니다. 2012년 대학 입시에서 카이시안은 운 좋게 스촨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디아오는 570점 이상의 점수로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카이시안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스촨대학교를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 후 그는 충칭으로 돌아가 재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입시에서 그는 시안교통대학교에 합격했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 석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엘리트반에 배정되었습니다. 디아오와 카이시안은 시안에서 각각 대학 생활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깝지 않았습니다. 한 동창생의 증언에 따르면 디아오는 한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카이시안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시안교통대학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두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 디아오는 중국 과학원에서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공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카이시안은 게임 중독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졌고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점점 폐쇄적인 생활을 하며 기숙사 동기들과도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졸업 후 카이시안은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장수성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이 직업은 그의 전공과는 무관했지만 월 8,000위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최고 직책은 지역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점 동기를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의 동료들은 카이시안을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품질이 낮았습니다. 한편 디아오는 연봉 20만 위안 이상을 받는 직장을 구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여러 익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디아오, 카이시안, 그리고 기숙사 친구 7명은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그들은 매년 명절마다 모임을 가지며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카이시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한참 뒤처졌던 디아오가 점점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모임이 카이시안의 심리적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이 동창의 모임이 자신이 디아오를 살해하려고 결심한 원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이시안은 고등학교 기숙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디아오가 자신과 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시아는 그 모임에서 게임을 하던 중 디아오가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가족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디아오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따로 만남에서도 디아오의 말들이 그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 년간 쌓인 원한이 친구를 살해하려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단서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 7명 모두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디아오가 심한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디아오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했다고 말하며 그가 카이시안을 모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 친구는 모임 당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대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카이시안이 갑자기 분노하여 디아오와 크게 언쟁을 벌였으며 심지어 몸싸움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를 말리고 자리를 떠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는 카이시안이 당시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카이시안이 살인자가 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배후에 더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시안은 모임 직후 자신이 채팅방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채팅방에 추가되었지만 이후로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시안은 장수성에서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그의 삶은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연속된 실패로 인해 한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한 친구가 채팅방에서 민물가재 요리를 이야기하던 중 카이시안은 코카콜라 사진을 올리며 내가 마시지 않은 코카콜라가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다시 민물가재 요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디아오는 대화에 참여하며 재산 자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카이시안은 이를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고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해 살인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카이시안은 충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탑승하며 인터넷으로 칼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밤 고속열차가 도착한 후 그는 미리 예약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카이시안은 디아오에게 자신이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관광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범행 전에 평온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13일 아침 카이시안은 해커에게 돈을 지불해 디아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챗을 통해 디아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청했으며 이는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셰 씨는 지병이 있었으며 약간의 빚을 안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셰 씨는 착하고 효심 깊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오의 어머니인 레이 씨는 이 소식에 2번이나 기절했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부부는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처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디아오와 카이시안의 집은 불과 툭힘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측은 어떠한 연락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카이시안의 어머니는 2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려 노력했고 이를 통해 형량을 감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중화 부부는 카이시안이 사형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살인자가 처벌을 피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베이징시 공안국은 카이시안이 신경장애를 앓고 있긴 하지만 디아오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감소한 징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은 재판 당일 아들의 사진을 들고 법정을 찾은 셰 씨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셰 씨는 살인자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아오가 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직접 요리를 하고 친구들에게 과외를 해주며 나이든 이웃을 업고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부하던 디아오는 미래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며 부모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겨울방학 동안 디아오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해 베이징 외곽에 땅을 구입하고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셰 중화는 아들에게 지나치게 착하지 말고 자신을 더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너무 착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비극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24일 카이시안의 디아오 살인 사건이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공소검사가 제시한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디아오 측 변호인 리핑은 중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고는 매우 냉담한 태도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리핑 변호사는 디아오의 부모가 법정에서 매우 절제된 태도를 보였지만 피고의 태도는 그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시안은 디아오가 자신과 그의 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 도중 카이시안은 자신의 부모를 쳐다보지 않았고 대신 디아오의 부모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카이시안은 저는 제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정이 즉각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앓고 있는 신경질환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아오의 부모는 매번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오며 저렴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20시간 이상 기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디아오의 어머니는 즉시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살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셰 씨 부부는 처음부터 어떠한 보상금이나 합의도 거부했습니다. 셰 씨는 심지어 극단적인 복수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첫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론 역시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일부는 카이시안이 고위공직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재판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핑 변호사는 카이시안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방식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8월 30일 연기된 판결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 카이시안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이는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카이시안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법은 디아오와 그의 부모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피해자 가족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효심 깊으며 미래가 유망했던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년간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